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시장의 공포 심리가 너무 팽배하죠. 온갖 악재들이 다 혼재하고 있는 요즘. 날도 슬슬 더워져서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있는데 날이 더워서 그런지 계좌는 점점 녹고 있네요. 빨리 좀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시황 ASMR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을 지켜보신 분들은 잠을 제대로 못 이루셨을 것 같아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하락했거든요. 시장에서는 3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8.4%나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폭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때문에 국채 금리도 급격히 오른 거예요. 게다가 또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로 인한 봉쇄 조치까지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크게 빠졌고요. 이런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나마 장중에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낙폭을 조금이나마 축소한 모습이었어요. 양지수 모두 1% 조금 못 미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아직 바닥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어디까지 더 내려올지 더 빠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음영을 칠해둔 부분들이 갭 나타났던 갭자리예요. 이렇게 중간이 뻥 뚫려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더 밀린다고 하면 2600선까지 확 밀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600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되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고 시장에 그때부터 한번 진입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려있는 분들도 성급한 대응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2600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종목마다 처한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요. 코스닥도 보시면 이전 저항선이 현재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60일선 지지를 받고 방향을 돌려줄 것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지금이 딱. 혹시 근데 이 지지선을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밑에 갭자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불안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870선까지는 금방 밀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게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차트상 보자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 910선 정도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지가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국제 유가 얘기를 잠깐 하자면 간밤 WTI 5월 인도분 가격이 전일 대비 4.04% 하락한 94달러 29센트에 마감이 되면서 오늘 정유주들이 약세를 보였거든요. WTI가 하락한 이유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 중에 하나인데 봉쇄 조치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원유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4%대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는 저녁 6시 20분 기준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 3%대 정도? 상하이시의 봉쇄가 일부 해제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 같기는 한데 통행증만 받아서 겨우 장보기만 가능하다고 하는 정도니까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네요. 이렇게 유가 움직임에 따라 정유주들이 좀 오락가락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 잘못 샀다가 물릴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봉쇄 정책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중국이 세계 최대의 자동차 소비국이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 또 혼란을 줄 수밖에 없어요. 현지 생산 공장들이 문을 다 닫는 상황이고 또 새로운 모델들의 출시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판매는 급감할 테고 특히 폭스바겐이나 테슬라가 지금 직격탄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이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이게 되고 또 중국 봉쇄 영향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빠진다면 저는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아주 개인만 주구장창 사고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6일 연속 순매수, 외국인은 5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5일 연속 매도 우위예요. 이러니까 시장이 오를 수가 있나요? 환율도
1230원대까지 오르면서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고 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더 빼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은 특정 업종에 치우쳐 있지 않고 다양하게 담았어요. 그래서 그냥 시장이 빠질 때 외국인들은 뭘 샀는지 정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아를 계속해서 담고 있는 모습이네요. 삼성 SDI도 그렇고요. 연기금 순매수 상위를 보시면 LG엔솔, 첨보, LNF,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보이고요. ENF 테크놀로지와 하나머티리얼즈. 보면 외국인과 기관, 오늘 다들 반도체 부품주에 조금 관심을 보인 모습이에요. 삼성전자는 아주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반도체 부품과 장비주들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쭉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SK텔레콤, KT, LGU+, 맥쿼리 인프라, 쌍용 C&E 이런 대표적인 배당주들이 눈에 조금 들어왔어요. 우리가 6월 중간 배당주 좀 미리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사두면 배당을 받기 이전에 좀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간단히 제가 정리해서 영상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볼게요. 다음 특징 테마 간단히 쑥 훑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시멘트 생산에 투입되는 유연탄 가격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산 유연탄의 의존도가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최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유연탄 가격이 오른 겁니다. 유연탄 가격 인상으로 인해 시멘트 판매 가격도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시멘트 가격이 톤당 10,000원가량 인상될 경우 국내 시멘트 업체들의 평균 매출이 약 15%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이다가 일제히 윗꼬리를 달고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신량의 우선주는 상한가로 마무리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반짝 테마로 끝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에 두고 좀 좋은 매수 타이밍을 한 번 더 잡아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신정부 들어서면서 건설과 시멘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다가 조금 빠진 구간이거든요. 네, 다음 도시가스 관련주들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EU 회원국들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천연가스 수입 금지에 대한 합의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현재는 그래도 수입 금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우세하다고는 합니다. 관련주 뭐가 있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토스가 2분기 내에 프리-IPO 투자 유치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번 프리-IPO에서는 토스의 기업 가치가 보수적으로 평가한다고 해도 10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로 책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에 관련주인 이월드와 한국전자인증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프리-IPO를 진행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상장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아주 장기 투자로 23년 IPO까지 보고 미리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월드와 한국전자인증 받으시면 되겠죠. 다음 개별 종목들. 벽사는 2022년에 국내 물류센터가 최대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모든 신규 물류센터에는 무기질 단열재를 써야 한다고 해요. 근데 KCC와 벽산이 이 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라 오늘 관심을 받았고요. 이것도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네오리지는 전략적 파트너사인 조이포트가 중국의 신규 게임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 한국 맥널티는 원두 수급 차질로 인한 커피 가격 인상 영향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은요, 여러분들도 네이버 금융이나 인베스팅닷컴 앱을 통해서 직접 매일 확인을 하시면 매매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 유니온 제약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인 유니페니돈 출시 소식에 올랐고요. 아스트는 에어버스 티어1 협력사로 선정됐다는 소식, EDGC는 극초기 암 진단 기술인 온코캐치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소식, 바이브 컴퍼니는 핀테크 자회사 퀀티시 글로벌 시상식에서 연이어 수상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TX 엔진은 호주 시장 납품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오늘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대부분 좋은 흐름이었어요.
1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LNG선 중심으로 수주와 선가 모두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이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현대중공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M플러스는 일론 머스크가 리튬 사업 진출을 시사한 가운데 세계 최대 리튬 생산업체인 강북리튬 자회사와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슈로 엮인 종목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었다. 이 뿐이지. 이게 EM플러스 실적에 바로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쭉 개별 이슈에 움직인 종목들 추가적으로 더 있었는데 보자면 구형테크. 현대차그룹이 미국 전기차 공장 부지 선정에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지아 소재 기아차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구형테크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내에서 전기차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맞지만 구형테크와의 협력이 확실시 된 게 아닌데 오늘 엄청 올랐어요. 네, 이런 것도 지금 접근하면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공모주였던 세아메카닉스, LG엔솔과 배터리 부품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고요. 나머지도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진짜 어려운 게 주도주나 주도 테마가 없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개별 이슈에 의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종목들이. 그리고 어떤 이슈에 의해서 당일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확 올랐다고 해도 그게 다음날까지 힘이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조금 시장을 지켜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시적인 지표들이나 그로 인해서 움직이는 업종 그리고 시장이 빠질 때에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담은 종목들 그냥 꾸준히 보고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서 완전 도태되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우선 노력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기회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